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4편 들어야지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C 프로그래밍 과정을 갖다가 차근차근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C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dev C++라고 하는 개발 툴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개발 툴,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수 있는 편집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기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실습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내가 이 데브 C++를 안 쓰고 MS가 제공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주변에서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학과 사무실이 아니라 그 학과 전산실에서 배포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비주얼 C++ 스튜디오를 갖다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한 대로 dev C++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v C++를 갖다가 인스톨하기 위해서는 이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가 가지고 이 URL에서부터 이 도구를 갖다가 다운받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URL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자, 이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소스포지라고 하는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이 소스포지는 프리웨어 혹은 쉐어웨어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소프트웨어들을 갖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어쨌거나 dev C++를 만든 회사에서 자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 소스포지를 통해 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굉장히 다운받는 게 쉽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실행만 눌러주게 되면은 다 알아서 다운이 되니까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설치가 끝난 다음에 여기에 설치돼 이제 이런 아이콘이 화면에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하면서 쉬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이 C 테스트 아무 폴더 이름은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폴더를 만든 다음에 보면은 폴더 안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빈 폴더다 하는 거죠. 이 빈 폴더에다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게 dev C++ 작업 화면입니다. 이렇게 넓게 놓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이 dev C++에 뭐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아주 최소한으로 간단한 기능만 이용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겁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급 언어로 작성하는 원본 프로그램을 갖다가 소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합니다. 소스 프로그램. 그래서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내가 새로 만들기에 소스 파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소스 파일 만들기 위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일단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내가 좀 글자를 좀 키우도록 해보겠어요. 일단 프로그램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C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메인하고 가로지. 요 데브 C++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는 행위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도와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번 짜보자 하는 거죠. 요게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C 프로그램이에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내가 좀 글자를 키워보겠어요. 요 도구 메뉴에 가서 편집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편집기 설정 누른 다음에 화면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기 글꼴 해가지고 콘솔라스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가 쓰는 이 폰트의 이름이 콘솔라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기를 갖다가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당분간은 프로그램이 작으니까 아주 큰 폰트를 가지고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내가 짠 이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 덩어리를 갖다가 메인 펑션이다 라고 합니다. 메인 펑션이다 라고 얘기하고, 메인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 행위를 음식 만들기에 비유를 했는데, 이 메인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주방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주방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방에서. 누가 일을 한다 그러느냐 했죠. CPU라고 하는 날쌘돌이가 이 주방 안에서 여기 나중에 보면은 요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요 자리에다가 많은 작업을 갖다가 코딩을 여기다 하게 되는데, 이 코딩 한 결과 여기에 명시된 명령어들을 갖다가 CPU가 따라하면서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만든 파일 이름이 없죠. 그죠? 이름이 없으면 조금 쑥스럽죠. 이거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파일에 새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한 다음에 새 이름 저장으로 가서 우리가 C 테스트 아까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라 그랬죠. C 테스트로 갑니다. C 테스트로 가서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 테스트라고 이렇게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 요거 잠깐 닫아보고 이거 밑으로 숨겨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갖다 이렇게 숨기면은 아까 이 폴더에 C 테스트 폴더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방금 새 이름으로 저장한 결과에 의해서 test.cpp라고 하는 C++ 소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우리가 배우는 랭귀지는 C 랭귀지고 C++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C++ 랭귀지는 C 랭귀지를 확대시킨 랭귀지인데 요즘에는 대부분 작업을 할 때 C++ 컴파일러를 써가지고 C를 컴파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C 랭귀지가 C++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C++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C++인 프로그램을 짜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C 프로그램을 짜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C++라고 돼 있어도 크게 당황하지 말고 그냥 C 랭귀지 짜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은 이걸 갖다가 실행시키기 위해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컴파일을 하려면은 여기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누르면 맨 첫 번째 버튼에 컴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탁 눌러줍니다. 탁 눌러주면은 요거를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나냐면은 요 밑에 화면에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면은 컴파일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파일러가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고급번호로 짠 이런 소스 파일을 기계어로 번역시켜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짠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간단한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그램을 짜면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실수한 내용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그 메시지들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여기 errors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문법 에러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법 에러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문법 에러 빵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에러 중에 경고 에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심각하지는 않은 에러인데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여지가 있을까봐 컴파일러가 알려주는 그런 에러 메시지예요. 여기도 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하면 뭘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기계어로 된 코드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죠? 그 기계어로 된 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 코드, 오브젝트 코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행 가능한 기계로 된 그런 명령어다 하는 거죠. 명령어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 하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파일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 C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에 가서 보면은 아까는 없었는데 이렇게 생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겼더라 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 요게 실행 가능한 기계어 코드다 하는 겁니다. 컴파일 결과로 생긴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실행 메뉴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눌러줍니다. 탁 눌러주면은 이런 도스창이 하나 뜨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실행 제대로 된 겁니다. 실행이 됐는데 뭐 별 느낌이 없죠, 그죠? 자, 이 프로그램의 용도가 뭐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이 프로그램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데 아무 일도 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최종 결과로 나온 이 내용에 아무런 결과값이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 자리랑 혹은 요 함수 메인 함수 바깥에다가 여러 가지 코드를 이렇게 명령어들을 집어넣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보다 조금 간단한,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도 않지만은 요거보다 두 번째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갖다가 어떤 형태의 랭귀지를 배우든 간에 그 랭귀지랑 인사를 해야지 됩니다. 인사를 할 때 우리가 헬로 워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랭귀지에서는 처음 소개를 할 때 헬로 워드라고 하는 글자가 화면에 찍혀 나오게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치고 나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에 컴파일. 컴파일 했더니 이제 어떻습니까? 무슨 이상한 메시지가 나왔죠, 그죠? 에러 메시지가 났습니다. 갑자기 골치 아파졌습니다, 그죠? 쏘리. 내가 잘못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모든 C 랭귀지 명령어는 요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꼭 닫아줘야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쓰고 나서 명령어 치고 나서 여기서 세미콜론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부러 이 에러 메시지 유발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여기 에러 메시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에러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다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버릇을 들이길 바랍니다. 자, 다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또 에러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에러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printf가 이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뚱딴지 같이 뚝 튀어나왔어요. print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라이브러리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 펑션은 뭐냐면은 유용한 기능인데 누가 만든 거냐? C 랭귀지를 만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데브 C++ 이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
printf라고 하는 유용한 기능을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dev C++가 만들어진 이 유용한 기능을 갖다 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컴파일러 에러가 나왔다는 거죠. 내가 요런 함수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라이브러리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라이브러리가 뜻이 뭡니까? 도서관 아닙니까? 도서관. 이런 라이브러리 펑션들은 컴퓨터 내부에 도서관이 있어요. 조그만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안에 dev C++를 만든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일반 사용자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는 무진장 많은 함수들을 거기다 많이 채워놨습니다. 그 라이브러리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에 우리 이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생각합시다.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뭐가 있습니까? 책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사용하고 싶을 때 막무가내로 가서 그 책 뽑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거죠. 그죠? 막무가내로 뽑았으면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책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도서 신청을 하게 되죠. 그죠? 도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책을 빌려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려줍니다. 그죠? 여기 프로그래밍 할 때도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펑션, 예를 들어서 printf 같은 걸 쓰고 싶으면은 내가 이 printf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갖다가 컴파일러한테 해줘야 됩니다. 컴파일러한테 야, 컴파일러야, 내가 좀 printf 좀 쓰려고 하는데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좀 사용하게끔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컴파일러에게 부탁하는 그런 명령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명령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C랭귀지의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말고 여기 .h가 붙은 파일들은 이제 헤더 파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만들고 사용하는 법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만들고 사용하는 법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여기 꺽쇠가로 열고 꺽쇠가로 닫은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stdio.h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 컴파일러한테 요거 stdio는 스탠다드 IO의 약자입니다. 스탠다드 IO. 표준 입출력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 printf가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한 섹션에 요 printf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컴파일러한테 이야기하기를 나 그거 좀 include 뭐합니까?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것 좀 갖다 쓸 테니까 내가 갖다 쓸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련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자, 이제 컴파일 했더니 신텍스 에러도 없고 워닝 에러도 없고 그죠? 다 에러들이 없어졌죠. 그죠? 다 해결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헬로 워드 하고 딴딴딴 하고 나왔네요. 요게 우리가 처음 짠 그나마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맨 처음 짠 프로그램은 뭐 아무것도 안 했었죠. 아무 일도 안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printf만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헬로 워드를 두 줄 찍고 싶다 하는 거죠. 자, 헬로 워드를 두 줄 찍고 싶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똑같이 한번 써보자. printf. 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두 줄 쓴 이유는 뭡니까? 아까 출력되는 도스창에서 헬로 워드가 몇 줄 찍혀나오길 원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두 줄 찍혀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한번 해봅시다. 두 줄 찍혀나오는지.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데 이거 두 번 누르는 것보다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걸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컴파일 후 실행으로. 물론 이제 F11 키를 눌러도 뭐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미안하게 됐습니다. 여기 세미콜론도 빼먹었습니다. 자, 컴파일러하고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출력이 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원해가지고 이걸 짰었습니까? 헬로 워드라고 하는 게 두 줄 찍혀 나오길 원한 거다 하는 거죠. 자, 두 줄 찍혀 나오기를 원한 건데 여기 출력된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출력된 결과 입장에서 보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 느낌표랑 H 사이에 리턴 키가 하나 들어가야지 되겠죠. 그 리턴 키를 프로그램상에서 표현을 하려면은 요 자리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위치에서 내가 리턴 키를 이렇게 탁 치게 되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법에 어긋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헬로 워드라고 하는 글자를 찍고 리턴 찍고 난 다음에 이걸 찍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법이 깨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컴파일 에러가 나버립니다. 엄청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문장이 틀려졌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C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특수한 사용법을 갖다가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백슬래시 n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백슬래시라고 그러가는데 이 백슬래시는 우리 그 컴퓨터 상에서 원화 표시 어떻게 된 건지 알죠? 이게 W에다가 짝대기 짝고 있는 거, 엔터키 위에 있는 거 있죠, 그죠? 원화 표시가 이 백슬래시입니다. 요 백슬래시 n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출력을 하는 중에 백슬래시 n이라고 하는 글자를 화면에다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줄 바꿔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그런 이런 특이한 방법을 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리에다가 엔터 키를 바로 집어넣으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컴파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몇 가지 사용할 예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백슬래시 n 하게 되면은 출력으로 나올 때 줄바꿈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이 백슬래시 자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에스케이프 캐릭터다라고 합니다. 에스케이프 캐릭터. 에스케이프 캐릭터라고 하는 에스케이프 무슨 뜻입니까? 탈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n의 의미를 탈출을 해가지고 뭔가 특이한 의미를 갖도록 하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n은 뭐의 약자냐면은 뉴라인의 약자입니다. 뉴라인. 그래서 백슬래시 n은 우리가 뉴라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한번 또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그랬더니 우리 원하는 대로 헬로 워드 이렇게 지켜 나왔죠, 그죠? 자, 요 자리에 백슬래시 n을 한번 더 찍어 봅시다. 이렇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백슬래시 n 쓰면 두 칸 비구성, 이제 한 줄 비구성 지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한 줄 비우고 지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출력하는 프린트문만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예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스케이프 캐릭터가 특이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정리를 했는데요. 에스케이프 캐릭터의 사용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했죠. 백슬래시 t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좀 원화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 원화 표시가 백슬래시랑 똑같은 겁니다. 백슬래시 t를 쓰게 되면은 탭을 의미하게 됩니다. 탭 뭔지 알죠, 그죠? 빈칸 여러 개 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탭 백슬래시 t라고 한번 쳐주고 이 자리에다가 또 백슬래시 t라고 한번 쳐보겠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킬 때 F11 키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느낌표랑 요 느낌표 사이에 백슬래시 t 쓴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탭이 하나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헬로랑 워드 사이에다가 탭 키를 하나 넣기 때문에 이만큼 비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로 사용되는 탭 키를 갖다가 출력하도록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백슬래시의 사용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백슬래시 하고 나서 뒤에다 숫자를 씁니다. 세 자리 단위의 숫자를 쓰는데요. 요거는 보통 ASCII 코드다라고 합니다. ASCII 코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인티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 설명할 때 ASCII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있는 ASCII 코드 값은 10진수가 아니라
팔진수로 주어지는 아스키 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진수로 주어지는 아스키 코드 값을 백슬래시 뒤에다 써주게 되면은 그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팔진수로 141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스키 코드에 의하면 이제 소문자 A고 061은 숫자 1 캐릭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수는 지금 없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특이하게 사용하는 예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프린트 F 해가지고 061이랑 백슬래시 141을 한번 출력을 해봐라 했습니다. 이제 뭐가 찍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얘를 탁 실행시키면은 자, 보다시피 1이라고 하는 게 찍히고 이게 백슬래시 061이 키보드상으로 1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칸 하나 찍으라고 했으니까 빈칸 찍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141이 팔진수 141이 아스키 코드 A를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찍혀 나온다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다가 백슬래시 007이라고 한번 써보겠어요. 백슬래시 007은 아스키 코드 값인데요. 이 백슬래시 007은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있는 스피커에다가 삑 소리를 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오디오랑 관련되는 아스키 코드 값인데요. 그래서 삑 소리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프로그래밍 하다가 뭐 에러로 삑 소리 나게 하고 싶으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띠드당 하는 소리가 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력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출력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출력하면 백슬래시 는 new line 이런 글자를 갖다가 최종 출력으로 이제 나오게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백슬래시에는 new line 이렇게.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print f 그래가지고 백슬래시 new line 줄바꿈 하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치면은 내가 원하는 이렇게 백슬래시는 뉴라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왜 안 나오죠? 요게 줄바꿈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줄 하나 바꿔주고 은부터 출력이 돼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 그랬더니 뉴라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나오다는 겁니다. 줄바꿈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글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되게. 그런 경우에는 escape 캐릭터를 하나 더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건 escape 캐릭터로 작동을 해가지고 요 escape 캐릭터의 의미를 갖다가 비활성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쳐주게 되면 하나가 찍혀 나온다 하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슬래시에는 뉴라인 이렇게 찍혀 나온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사망률은 1.2%입니다. 하고 이제 뉴라인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망률은 1.2%입니다. 라고 한번 찍어보겠어요. 자, 그랬더니 코로나 사망률은 1.2까지 했는데 여기 퍼센트 기호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죠, 그죠? 퍼센트 기호가 없어졌는데 이 퍼센트 기호가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 퍼센트 기호는 나중에 그 숫자 같은 거 찍을 때 포매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목적을 또 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퍼센트를
화면에 찍어 나오게 하고 싶으면 지금 안 찍혀 나왔죠. 이런 경우에도 얘를 2번 찍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에스케이프 캐릭터랑 좀 비슷한 형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퍼센트가 이제 찍혀 나왔죠. 그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프린트F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사이먼트 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설명을 하는 와중에 변수에 대한 소개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